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다를 만한 그런 단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리분들, 관련 기업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쳐 산불까지 겹치면서 반대로 브라질에선 때 아닌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서울의 9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홍수와 산사태로 공원이 있던 자리에 마치 협곡처럼 극심한 가뭄에 물도둑까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최근 들어서 이러한 단어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기립과 같이 공부했던 뉴스에서도 한 3번 정도는 다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탄소에 관련된 그리고 세금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뭔지 그거를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최소 5년은 이 단어가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소 국경세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플러스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3일 전 그리고 5일 전 이어 미국 탄소 국경세 추진 주목받는 그린산업 관련주 이 뉴스를 보신 기업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어서 미국 탄소 국경세라고 하니까 이미 EU는 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먼저 시작한 EU에 따라 미국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EU에서 쏘아올린 탄소 국경세가 전 세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탄소 국경세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 일단 기리분들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탄소를 없애려는,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하려고 온 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최근 ESG라는 것도 정말 큰 화두가 되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제라는 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규제는 당연히 세금이라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규제하고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거는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소세. 여기서 가장 심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탄소 국경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당 1분씩 딱 3분 만에 설명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라고 합니다. 국가가 탄소 배출 총량을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에다가 각각 탄소 배출량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이 배출량에 따라서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유 나 모르겠어 그냥 탄소 내보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탄소 배출량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려면 다른 곳에서 남는 탄소 배출량을 사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A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B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왼쪽 A라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이 2개가 있고 오른쪽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름이 총 4개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탄소를 4개를 배출했는데요. 하지만 A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은 2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업체는 탄소 배출권은 2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B를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시면 4개를 할당 받았습니다. 공장이 큰가 봐요. 하지만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매우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개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1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가 남아서 여기다 다시 되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 회사가 그거를 거래하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따라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 거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탄소세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플해요. 그냥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 정부가 정한 세율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탄소를 내보낸 만큼 세금을 내는 정말 심플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4개가 만들었으니까 돈이 4개가 간다. 정말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율에 따라 탄소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방금 전에 보셨던 탄소 배출권 있죠. 그 거래제와 이 탄소세를 같이 사용하는 나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탄소를 줄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 자국 기업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국내 기업의 물건값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기업은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되는 대로 생산한 해외 기업이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 말은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된다, 매출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한 규제를 하다 보면 해외로 도망가는 기업도 분명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경을 지키려고 탄소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함께 사는 지구 아니야? 그러면은 너네도 세금을 내야겠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게 나오게 되죠. 바로 탄소 국경세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반면 미국과 유럽처럼 강한 국가 B에게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사실상 추가 관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탄소세 그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신에 A 나라에도 똑같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탄소 국경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정말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의 탄소 배출권이 1톤에 20유로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1톤에 70유로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포스코 같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탄소 국경세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차이나는 50유로를 거기에다가 부과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리분들이 지금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정책은 아니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발표한 피트4 55 초안에 따르면은 이렇게 탄소 국경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탄소세 과세 대상 확대, 항공 난방,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규제를 강화하고요. 수입품에는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대표적으로 생산하는데 탄소가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3년간 과도기, 그리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숙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관련 기사를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 EU 탄소 국경세 도입 시 한국 철강 3,390억 원의 비용 발생. 바로 이렇게 걱정스러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를 위해서겠지만 이렇게 기업과 그 주주분들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흐름은 유럽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도 탄소 국경세 논의 본격화, 민주당 법안 발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EU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의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봤는데요. 기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 남의 일이 아니네.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다를 만한 그런 단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리분들 관련 기업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휴캠스, KC코트렐, 후성,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에코프로 HN 이러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남겨서 그거를 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 포집 장치 이러한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치가 있어질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투자할 때 환경이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탄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세,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을 기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향후 20-30년간은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